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PET 필름을 잘게 잘라서 규칙적으로 잘라서 그 사이즈를 만들어낸 거라서 얘는 뭐 6, 4분의 1, 뭐 8, 6분의 1, 뭐 이런 숫자들이 좀 있어요. 51분의 1, 뭐 128분의 1, 뭐 170분의 1, 막 이렇게 숫자들이 막 계속 있어요. 숫자가 커질수록 가늘어요. 얘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51분의 1을 많이 썼어요. 0.5mm. 이거를 쓰면은 손톱 같은 데도 많이 써요. 손톱에 막. 그러면 얘가 블링블링 하잖아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거를 많이 썼는데 지금 추세는 뭐냐면은 이렇게 두꺼운 걸 쓰면 왠지 촌스럽대요. 그래서 앤틱한 광이 나는 거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사이즈가 조금 작아져서 6, 4분의 1을 보통 대중적으로 많이 써요. 이거는 0.4mm. 그래서 여러분들이 펄을 주문을 할 때는 뭐 D-1 6, 4분의 1 주세요. 뭐 8, 6분의 1 주세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외워두셔야 돼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두시든지. 그렇게 해서 보통 지금 대중적으로 가는 건 6, 4분의 1을 쓰면 무난해요. 무난하고 가장 쉬워요. 연습을 하실 때 이걸로 연습을 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 루비 같은 경우에는 한 170분의 1 플러스 이것저것 알파가 들어가 있어요. 루비도 상당히 이쁜데 얘도 시공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 이색이 나는 문제점. 그리고 이제 에메랄드 미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리알료, 광물질이에요. 그래서 냉장고나 자동차나 뭐 이런데 은은하게 이렇게 반짝이 들어가는 느낌의 미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가장 많이 써요, 우리가. 이 미카를. 가장 무난하게 예뻐요. 해놓으면 진짜 고급져요. 그런데 나 고급진 거고 뭐고 다 싫어. 나 반짝이 유치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싫어. 그러면 잉카로 가야 돼요. 이거는 무색소. 색소가 주 베이스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진주펄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싱 타일 같은 거실 쪽에 좀 많이 써요. 강남 쪽에서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에메랄드 스톤이 있는데 이거는 좀 황석 같이 막 이것저것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돌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에메랄드 스톤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지금 무광펄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무광펄이 나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시공이 만만치 않게 어렵다는 거. 막 기포가 생겨요. 기포도 생기고 펄도 미리 섞어놔야 되고 하여간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백색이잖아요. 이것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백색 시공하기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얘는 옆에 조금 타일에 이렇게 단차가 있어서 옆에가 조금만 보여도 흰색은 검은 게 다 보여요. 그리고 옆면에 시꺼먼 게 비쳐서 흰색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고, 초보자가 무턱대고 막 아무 색이나 원한다고 해서 흰색 막 해주면 시공이요 한 2배는 힘들걸요. 까다로워요. 전문가들도 흰색은 가능하면 돈을 더 많이 받든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게 흰색인데 요새 추세가 또 이렇게 단색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큰일인 거예요. 단색으로 가고 있고, 경기도 광주 쪽만 해도 이거 글리터 쪽으로 많이 해요. 막 반짝반짝. 그런데 조금 뭐 지가 잘 사는 동네에 간다, 뭐 강남 쪽이다 하면은 거의 다 미카 아니면 잉카 아니면 무광 다 싫대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보리, 그레이, 뭐 블랙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그 무광펄로 한 게 아니라
이런 색소를 이용을 해서 했는데 이거 색소 넣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얘는 그람을 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페인트도 색깔 한번 만들어내면 다시 그 색깔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보리를 만들어도 이 아이보리가 똑같이 나온다는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장에서 다 생산하기에는 이게 판매량이 너무 많지가 않아요. 시장이 너무 좁아서 다 버릴 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그 펄 공장에서 이거 무광펄을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 두려워한 게 뭐냐면 하자가 너무 많이 났어요. 무광펄이. 이게 벌써 레지나 쪽에서 막 판매를 했는데 하자 소리가 벌써 엄청나게 들렸어요. 그리고 기포라는 건 이렇게 막 젓다 보면은 사기다처럼 뽕을뽕을 막 뭐가 폭폭폭 터지는 게 있어요. 그 기포를 죽이는 약을 넣으면 문제로 황변이 생겨요. 그거를 많이 넣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백색 줄눈제는 아예 공장에서 새로 다 만들어서 그냥 섞어서 쓰기만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얘가 굉장히 묽어요. 저 정도예요. 얘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가 또 문제점 뭐냐, 바닥만 있지 세미솔리드 벽체를 흰색으로 하고 싶으면 못해요. 없어요. 색소를 타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흰색 색소를 섞어서.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광펄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오기는 했어요. 나오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광펄이 시공이 어려워요. 경화제에다가 펄을 미리 섞어놔야 돼요. 30분 동안 섞어서 저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제하고 이하고 넣고 시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도전을 할 때는 글리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카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왜? 고객들이 많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미카는 주의할 점을 얘기했잖아요. 딱 교차로에서만 멈춰라.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 다시 이어지면 이색이 나요. 이거는 진짜 미카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불규칙 입자인데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뚜껑을 그 펄 뚜껑을 딱 열면 처음에는 막 다 날아다녔어요. 내 폐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열자마자 막 이게 막 그러니 시공이 돼요. 시공업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뭉치는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뭉치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도 지가 몽글몽글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입자가 가늘어서 막 날아다니는 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뭉쳐놔서 좋기는 좋은데 내가 믹싱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미카는 뭉쳐져 있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무광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이제 써놓기는 했지만 경화제에다가 펄을 넣고 미리 30분 동안 저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써야 돼요. 영 쓰시고 싶으면. 근데 백색이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딱 써도 되는데, 지금 뭐 카푸치노에서 아이보리가 나오고 그레이도 나오고 뭐 영그레이도 나오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게 일단 기포가 터지면 그게 딱 터지면서 화산처럼 이렇게 딱 모양이 검정 깨처럼 모양이 이상해져요. 그거를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내가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으면 뽕뽕뽕뽕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염려도 있다는 걸 고객한테, 이게 왜? 국내 기술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뭐 자세히 봐야 보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셔도 되기는 해요. 하는데 그걸 미리 좀 얘기를 하라는 거죠. 아까처럼. 미리 말 안 해가지고 또 나중에 내가 아우 죄송합니다 이 소리는 하기 싫으니까 미리 말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려우니까 시공비도 더 비싸다. 딱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겠죠. 그리고 얘는 아까 이 튜브 용기에다 넣고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튜브 용기에다 넣으면서 저희가 기준점을 만들어 놨어요. 종이컵에다가 주제 20을 붓고 경화제 20을 붓고 펄을 몇 그램을 넣을까? 이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45mm 기존의 튜브를 이용하다 보니까 주제 20g, 경화제 20g, 그리고 거기에 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펄이. 그래서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하고 경화제에 더한 것에 20%예요. 20%니까 20 더하기 20이면 40. 40에 10%는 4g. 20%니까 8g이 되겠죠. 자, 루비도 20%예요. 미카는 10%예요. 그러면 얘는 4g이 되겠죠. 잉카도 10%예요. 스톤은 20%예요. 자, 무광펄은 10%예요. 이거를 정한 이유는, 자, 줄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펄이에요? 줄눈제예요? 줄눈제가 있어야지만 얘는 부가적인 첨가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맘대로 넣어요. 뭐 우리는 보통 저울 사서 그람수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해요. 뭐 숟가락으로 뭐 대충 넣고 툴툴 털어서 대충 넣고. 그래도 줄눈은 되기는 되지만 이런 미세한 거 넣을 때는 색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글리터 같은 경우는 20%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 벽하고 바닥하고 똑같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똑같아요. 벽을 할 때나 바닥을 할 때나 프로테이지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다가 보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수직재는 좀 뻑뻑우리해요. 바닥은 좀 노멀해요. 이러다 보니까 같은 색을 이 프로테이지를 넣었더니 색이 좀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닥재는 이 노멀한 거를 썼어요. 수직재는 뻑뻑우리한 걸 썼어요. 그러면은 뻑뻑한 거에서는 만약에 내가 8g이면 뭐 7g 넣을 수도 있어요. 뻑뻑우리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1 더하기 1은 2, 이거는 공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줄눈을 파실 때 깊이가 2mm 팠다, 3mm 팠다, 5mm 팠다가 1mm 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불규칙하게. 그러면 그게 줄눈이 아닐 거예요. 음영이죠. 차이가 나. 줄눈이 진했다, 연했다. 같은 색을 내가 분명히 하고 똑같은 그람수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져요. 그리고 줄눈이 넓은 데하고 좁은 데하고 같은 프로테이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글리터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조금 넣으면 차이가 날까. 근데 이런 루비나 미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현장에서 하면서 내가 경험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줄눈을 뭐 보통은 한 3mm 정도 파시잖아요. 딱 파고서 줄눈을 넣는데 어디는 뭐 5mm 팠다 막 이렇게 하면 분명히 차이가 나고, 넓은데 좁은데 이거 차이 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규칙을 정한 데 있어서 예외라는 게 있어요. 어떤 때 예외냐? 색이 연한 펄들. 자, 에메랄드 글리터에 보면은 KH77이라는 진주 펄이 있어요. 홀로그램 화이트 같이 막 블링블링해요. 흰색 바탕이에요. 에메랄드 미카에도 보면 화이트가 있어요. 뭐 화이트 플러스도 있고 아이리스, 뭐 아이보리, 모든 펄에서 흰색, 아이보리 좀 연한 색들은 재색이 잘 안 나와요. 밑에가 투명한 게 비쳐가지고. 그래서 바닥에다가 실리콘의 이 KH77을 많이 써요. 쓰는데 실리콘 색깔이 만약에 흰색이 아니에요. 투명이에요. 그런데 KH77을 썼어요.
그러면 백색에서 비춰졌던 그 KH77이라는 그 화이트의 느낌이 안 나와요. 만약에 그레이 이렇게 실리콘으로 돼 있다? 근데 이걸로 한다? 그러면 색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고객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현장에 갔더니 회색이야. 이걸로 못해요. 색깔이 틀려져요. 또 투명, 또 주방 세면대 그 화장대 쪽에 갔더니 투명으로 싸져 있어요. 근데 이 KH77이 화이트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투명하게 비춰가지고 무슨 이상한 군청색 같은 이상한 색깔이 나온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고객한테 미리 정보를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것도 안 죽어서 자기 맘대로 다 시공을 해놔. 갔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장님들의 사정을 다 아니까 다시 재시공해달라고 절대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짜증이 나네. 이 사람 교육 받았나 안 받았나 다시 점검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뭐 모든 세상을 이해를 하고 뭐 그러면 어때? 뭐 그거 하나가 뭐 이 집에서 뭐 얼마나 자지우지해 0.1%도 차지 안 하는데 하고 넘길 수 있는데 그래 오염 방지가 목적이야. 곰팡이만 안 피면 돼 하고 노를 닦고 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얘기를 해줘야 돼. 새댁들한테는 이거를 이해시킬 수 있게끔 딱 이게 흰색이 바탕일 때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지만 이렇게 투명일 때는 안 나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걸 그냥 해가지고 또 예 미안하다 죄송하다 서비스로 여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럴 필요까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가지고 또 바닥을 한다? 안 돼요, 안 돼. 밑에가 다 비쳐가지고 그리고 옆에 타일색이 비쳐가지고 이 흰색이 아니에요. 이상한 색깔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꼭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조색제 백색이 있어요. 백색을 또 경화제에 섞어가지고 묽게 만들어가지고 베이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또 이거를 섞어야 돼요. 근데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은 복잡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쉬워요. 저는 쉬운데 복잡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는 바닥에 하면 안 된다. 자, 에메랄드 미카 화이트라고 굉장히 이뻐요. 이거 실리콘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 화이트가 너무 예쁘니까 바닥에 해달라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바닥에 해주면 이거 큰일 나요. 이 색 안 나와요. 실리콘도 이거 해달라고 하면 아까 회색이나 투명이나 이러면 이 색 안 나와요. 흰색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 홀로그램 화이트 같은 경우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많으니까 색깔을 바꾸시고요. 미카에서 만약에 화이트를 해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 만들어낸 게 뭐냐면 화이트가 너무 요구량이 많으니까 스노우 화이트라고 눈처럼 흰 화이트를 만들어냈어요. 걔는 좀 눈처럼 희다 보니까 색깔에 색소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감춰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얘를 바닥으로 할 때는 10%가 아니라 스노우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10%가 아니라 한 12% 정도, 15% 정도 현장에 따라서 조금 줄눈이 좁으면 조금 넣어주고 넓으면 좀 더 많이 넣어주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요령이 필요하더라. 현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잉카도 화이트가 있어요. 릴리 화이트라고. 얘 그냥 하시면 10% 한다고 해서 4g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얘는 한 5g, 6g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현장에 따라서. 내가 깊이 팠으면 조금 더 많이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요령이 다 필요해요. 어렵죠? 처음 들어서 어려워요. 연구를 하고 오셨어야지. 한 번쯤 해보고 오셨으면 안 어려운데. 알아야 연구하죠. 이제 알았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들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잔류가 많이 들어가면 접착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닥재 가지고 펄을 많이 넣어서 뻐꾸리하게 만들어서 수직 부분에 실리콘에 변기 테두리에 시공을 했더니 거칠거칠하고 접착력이 약해서 다 떨어진다. 왜? 줄눈에서 중요한 건 줄눈재죠. 이 퍼센티지가 나온 거는 접착이 강하게 붙어 있을 만큼 필요량을 넣은 거지. 이 필요량 이상으로 넣어버리면 과부하가 돼서 얘가 주제가 돼요. 펄이. 펄이 주제는 아니에요. 얘는 부가적인 거야. 한마디로 양념 같은 거죠. 펄이 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펄이 덜 들어가면요. 무엇이요? 아주 애매모호한 문제가 생겨요. 왜? 얘가 다 투명하잖아요. 비쳐요. 비쳐가지고 특히 실리콘 할 때 문제가 뭐냐? 내가 헤라로 싹 긁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가 아니라 화이트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긁는 순간에 펄이 다 밀려가. 그래가지고 꺾이는 부분에 가면은 펄이 없어. 투명한 것만 보이고 실리콘만 보이고. 이 실력 없는 사람들. 그래서 펄도 적당하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많이 믹싱을 하셔야 돼요. 믹싱이 부족하면 또 초보자가 나오는 거 굳었다, 굳었다. 딴 데 다 굳었어. 근데 어느 부분에서 굳었다, 굳었다. 이거는요. 혼합을 덜 했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제 넣고 경화제를 딱 넣었는데 순간적으로 전화가 왔어. 꼭 받아야 되는 전화야. 그럼 이거 놓고 이제 전화를 받다가 보면 종이컵에 딱 뭔가 하나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주제인가? 경화제인가? 그럼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나는 항상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면 돼. 나는 항상 경화제부터요. 뭐든지 이 순서를 정하셔야 돼. 왜? 우리는 주제가 항상 굳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뚜껑을 좀 나중에 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경화제를 먼저 하는 습관을 딱 들이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죠. 나는 원래 항상 경화제를 먼저 합니다. 경화제 넣고 또 경화제 넣을 수 있다. 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실수할 리가 없대. 내가 밥 먹고 맨날 이것만 하는데 무슨 내가 그거 믹싱을 들하고 뭐 주제 넣고 그럴 리는 없다. 이거 주는데 뭔가 공장에 전화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다 내가 인내를 하고 내가 전화를 듣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다 본인 잘못이에요. 왜? 우리가 한 달이면 뭐 10톤 이상 몇십 톤을 파는데 그분만 유단히 왜 그래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아참 이분이 뭐 세미솔리드로 이렇게 실리콘을 했는데 안 굳는데요. 3시간이 지나도 안 나고 3시간 정도면 이게 꼬들꼬들해서 이게 표면에서 지문이 안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푹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 실력으로 봐서는 실수할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또 돌을 닦으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결과 반품하세요. 가져와 보세요. 제가 또 테스트 해볼게요. 하는 순간 그 사장님이 아참 세미솔리드는 이거 저기 뭐야 이게 아이스크림 통 같은 게 들은 게 경화제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 이거 넣고 이거 또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스크림 통에 있는 거를 안 떠넣었다는 거잖아요. 아참 내가 바닥재로 착각했네? 그러니 굳어요, 안 굳지? 그 떼내는데도 끈적끈적해서 진짜 떼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조금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천천히 가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 그 주제하고 경화제를 처음부터 반투명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화이트만 하나요?
진한 색깔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메탈 그레이, 뭐 다크 그레이 하는데 이거를 하더라도 불투명으로 해놓으면 다 자동적으로 더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 원료에 색소가 들어가면요 접착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백색을 할 때는 이게 이 투명에다가 색소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 색소가 들어가면요 접착력이 약해요. 그래서 흰색 줄눈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얘는 2mm, 3mm 파도 괜찮아요. 얘는 5mm, 4mm, 5mm 깊게 파세요. 접착력이 약합니다. 왜? 색소가 들어가면서 탄성이 약해지면서 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시공하세요. 라고밖에 못해요. 그렇게 완벽한 게 없어요. 세상 천지에. 그래서 제가 지금 줄눈의 전반적인 거는 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카페나 뭐 홈페이지나 뭐 전화 상담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지금 한 저기를 할 거예요. 그 공구 같은 거 좀 궁금해 하시니까 공구 설명하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하시면 돼요.